네, 안녕하세요. 현대대수학2 12주차 영상입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유한체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특별히 유한체의 자기동형 사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여기는 여기 F는 이 유한체 F를 말합니다. 그래서 F에서 곱셈에 대해 역원을 가지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fx로 f의 x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고요. 이거는 결국 f가 채라면은 이것은 f에서 0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역원이니까 집합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요거는 이제 원소가 f가 예를 들어 원소가 q개라면 이 곱셈군은 원소가 q-1개인 그런 아벨군이 될 텐데요. 이제 이거는 원소가 q-1개인 순환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유한생성 가완군의 기본 정리에 따르면 정리에 따르면요, 이제 FQ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원소가 Q-1개인 아벨군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CM1 곱하기 CM2 곱하기 CMK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랑 동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CMI는 우리가 원소가 MI개인 순환군을 제가 CMI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은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M1 곱하기 M2 곱하기 하면은 MK는 이제 Q-1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M1이 M2를 나누고 M2가 M3를 나누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MI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서 유한체의 성질에서 확인한 것이요. 여기에 원소는 모두 그 xq-1승 빼기 1은 0, 이 다항식에 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항식은 지금 q-1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q-1차 다항식이니까 그 해가 그 대수적 닫힘에서 생각을 한다면요. 해가 이제 중근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많아야 q-1개를 갖는데요. 그런데 이미 여기 유한체의 원소가 q-1개가 되기 때문에 중근을 갖지 않고 그 해가 q-1개인데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CM1, CMK 이 군을 생각하면요. 여기에 원소의 위수는 여기에 속하는 원소의 위수는 사실 M1부터 MK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의 그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은 이 원소의 위수는 mk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소의 위수가 mk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지금 원소들이 x의 mk가 이제 1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x의 mk 빼기 1은 0의 해라는 뜻인데 이거는 mk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해가 많아야 mk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mk는 q-1의 약수고, 그런데 fq에서 0 뺀 거는 원소가 q-1개고,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mk가 사실은 q-1이어야 한다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정리를 하면 m1부터 mk-1까지는 이제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fq의 곱셈군, 0을 뺀 것의 곱셈군을 생각하면 이거는 순환군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군이기 때문에 이제 원소가 p계인 거, p계가 있고, 그거의 확대체는 항상 여기서 q는 p의 n으로 생각을 했을 때 원소가 이제 q계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fq의 곱셈군, 요걸 생각하면 지금 순환군이기 때문에 요것의 생성원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요. 알파라 하면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fq 여기의 원소는 0하고 0이 있고 1이 있고 이제 알파가 있고 알파 제곱이 있고 해서 알파의 q-2승까지 이제 이렇게 원소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은 요거이므로 FQ는 우리가 FP에 알파를 추가해서 만든 책,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때 알파의 FP 위에서의 기하당식의 차수는 n차가 되겠습니다. n차가 되겠죠. 여기 이제 차수가 n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하면요, FP가 있고 FQ가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F의 Q'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Q는 그러니까 여기서 Q가 예를 들어 P의 N이고 Q'은 P의 M이고 M이 N보다 크다고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앞에 관찰에 따르면은 FQ'도 이제 FP의 어떤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in 베타가 존재라는 뜻인데요.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어차피 FP보다는 FQ가 더 큰 그런 집합이고요. 어차피 FQ'인 FQ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됐을 때 degree of irreducible polynomial of beta over FQ 하면은 이게
이게 지금 네, 이쪽으로 쓰죠. 이게 FQ 프라임을 FQ 위에서의 벡터 공간으로 봤을 때의 차수인데요. 이거는 P의 M을 P의 N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니죠. 네, M 빼기 N이 되겠습니다. M 빼기 N. 그렇죠? 지금 FQ 프라임은 P의 M이고 FQ는 P의 N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FQ 프라임을 FQ 벡터 공간으로 봤을 때 이 차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은 이제 임의로 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처음에 시작을 제가 M을 M 플러스 N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 이 원소의 베타의 기하 다항식의 차수가 이제 M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임의의 양의 정수에 대해서 차수가 M인 기하 다항식을 임의의 유한체 위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를 정합하면 어떤 유한체 위에서요. 유한체 위에서 그 차수가 M이 되는 벡터 공간을 이렇게 만들면요. 이 FQ 프라임은 단순 확대체가 된다는 것이 앞의 내용입니다. 이 FQ에 어떤 원소 한 개를 추가해서 만든 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추가한 원소의 기하 다항식이 우리가 원하는 차수가 M인 기하 다항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명제는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명하려면은 그 내용은 교재의 51장 14절 51절 14번 정리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는 증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한체의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유한체 Q, 원소가 Q개인 유한체는 그 원소가 반드시 어떤 P의 N승 꼴로 나타나야 하고요. FQ를 이제 이 덧셈을 생각을 해보면요. FQ는 이제 이 체이고 표수가 P가 되겠습니다. 표수가 P가 돼서요. 이제 모든 원소를 이제 P번 더하면은 항상 0이 된다. 이런 성질을 이제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FQ를 이제 덧셈만 놓고 보면 생각하면, 이거는 덧셈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기호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 원소가 P개인 순환군 N개의 이런 직접곱 또는 직접합, 이렇게 표현되는 것과 동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살펴본 것으로는 0을 뺀 것을 곱셈군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원소가 Q-1개인 순환군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쓴 대로 원소를 그 생성원을 알파를 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원소 Q죠? P가 아니라 Q인데요. 이 원소들끼리의 덧셈을 생각하면 이제 그 구조는 이
원소 P개인 순환군의 N개의 이런 합과 같은데, 그런데 그 곱셈과 이 구조가 얽히고 설켜서 이 유한체의 구조는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복잡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P가 소수고 FP다 하면은 이거의 구조는 뭐 비교적 간단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나아가면은 여기 하면은 덧셈하고 곱셈 각각은 구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 두 구조를 동시에 생각하면은 이제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성질을 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것이 어떤 체가 있을 때 그 체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 자기동형 사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분류하는 것에 또 관심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앞으로 살펴볼 갈루아 이론도 결국 이 체의 자기동형 사상,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자기동형 사상들을 공부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한체의 자기동형 사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가 P의 n승이고 FQ가 이제 원소가 Q개인 체라면 Q개인 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자기동형 사상 중에서 이 모든 원소를 이제 Q승을 한 걸로 보내는 이 사상을 우리가 프로베니우스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로베니우스 사상이 동형 사상이 되고요. 그 원소가 Q개인 FQ의 자기동형 사상을 다 모으면은 여기는 원소가 N개가 된다 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가 먼저 준동형 사상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 A 플러스 B는 A의 죄송해요. 여기 이제 프로베니우스 사상을 정리할 때 여기는 Q가 아니고 P가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P승은 여기서 이제 그 표수가 P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개를 하면은 A의 P승 더하기 B의 P승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표수가 P라는 사실을 여기서 썼고요. 그러니까 phi A 더하기 phi B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도 A, B의 P승은 이거는 A의 P승 곱하기 B의 P승이니까 phi A 곱하기 phi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준동형 사상이고요. 이제 파이가 단사인 것을 보이겠습니다. 만약에 phi A가 0이라면 이거는 A의 P승이 0이라는 뜻이니까 A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phi A가 0인 건 A가 0밖에 없으니까 이 말은 phi가 단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여기 지금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으로 가는데 이거 둘 다 원소가 Q개고요. 원소가 같은 집합에서 가는 단사 함수는 자동으로 전사가 되겠습니다. FQ는 유한이므로 이제 단사면은 자동으로 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베니우스 사상이 유한체의 자기동형 사상이라는 것을 보였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유한체의 자기동형 사상은 전부 프로베니우스 사상을 이렇게 여러 번 합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 사실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 자기동형 사상을 생각하면요. 오늘 이제 합성에 대해서 먼저 구분이 되고요. 합성을 연산으로 했을 때 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를 하겠습니다. 시그마가 FQ의 자기동형 사상이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시그마 1은 1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는 그 FP의 원소를 고정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앞선 상지를 이용하면 FQ는 이제 FP에 어떤 원소 알파를 추가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알파 FP 이게 이제 n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의 해가 이제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이게 중근을 가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n개 존재하는데요. n개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그마가 FQ에서 이제 FQ로 가는 자기동형 사상인데 FQ는 지금 FP의 알파를 추가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FP의 원소들은 전부 고정하고요. 시그마는 알파가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은 그것이 시그마를 결정합니다. 시그마 알파가 시그마를 결정한다.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확인한 바가 이 시그마 알파가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알파를 기약다형식으로 가지는 그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기약다형식의 어떤 다른 해들 중에 하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FP를 고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길섭을 알파 오버 fp를 우리가 이게 n차당식이니까 an의 xn 더하기 an-1 x의 n-1 더하기 a1x 더하기 a0 하면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를 취하면은 여기 이렇게 다 시그마를 이제 한 것이 되는데요. 시그마가 fp를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자기 자신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알파도 그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기하당식의 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는 이제 알파를 포함해서 n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근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n개 이하인데 n개 이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중근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n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 자기동형 사상의 개수는 이제 n개가 되는데요. 실제로 더 나아가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이 FQ의 자기동형 사상구는 그 순환군입니다. 그리고 그 생성원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그 프로베니우스 사상이 되는데요. 생성원은 프로베니우스 사상이 된다. 이 사실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면 되냐면은 프로베니우스 사상을 그 합성 연산으로 생각했을 때 위수가 n임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강의록 왼쪽에다가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프로베니우스 사상이라고 하고요. 파이 A의 P승이라고 할 때 파이를 두 번 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파이를 두 번 하면 A P승의 P승이니까 A의 P제곱승이 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합성을 하면 그러면 이것을 다시 P승을 하면 A의 P의 3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이를 이제 n번 합성을 하면요. n번 합성을 하면 그러면 A의 P의 n승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FQ는 XP의 n승 빼기 X의 여기 FP 위에서의 그 분해체이기 때문에 분해체이고 실제로 FQ의 모든 원소는 우리가 좀 크게 보겠습니다. FQ의 모든 원소는 지금 이 다항식의 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FQ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A의 P의 n승은 A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파이를 n번 합성하면 항등사상이 된다 라는 말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n번 합성하기 전까지 파이를 k번 합성했다면은 이제 XP의 k승이 x가 된다. 이런 x는 많아야 p의 k가 있으니까 pk가 있으니까 그 xp의 k승이 x가 안 되는 그런 원소가 또 있다는 뜻입니다.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프로베니우스 사상을 그 전까지는 합성하면 항등사상이 아니었다가 정확히 n번 합성했을 때 항등사상이 된다는 것을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말이 프로베니우스 사상의 위수가 n이라는 말과 같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정리의 사실과 이 증명 방법을 잘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가우스 정수의 이제 기약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실제로 가우스 정수에서 이제 소수는 이런 형태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복습을 한다면요. 가우스 정수 a 플러스 bi가 있을 때 요거는 우리가 노름을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만약에 n알파가 p가 이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우스 정수에서 소수인 거는 가우스 소수라 하고요. 그냥 정수로서 소수인 거는 소수라고 말을 하도록 할게요. n알파가 p가 소수이면 그럼 알파는 가우스 소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기약이 되는데요. 가우스 정수에서는 기약이나 소수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n알파가 p면 알파는 가우스 소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n알파가 p제곱이고 p가 3모드 4이면 소수이면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소수는 어떤 두 수의 제곱의 합으로 두 정수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알파가 그렇기 때문에 알파를 파이 1, 파이 2라고 쓰고 n 파이 1이 p고 n 파이 2가 p고 이렇게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알파는 가우스 소수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우스 소수에는 이제 이런 형태밖에 없다는 것이 이 정리에서 이제 하고 싶은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가우스 소수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i 곱하기 a 빼기 bi 하면요.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p1, p2, pk 이렇게 정수로 인수분해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정수 자체는 또 하나의 가우스 정수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다시 가우스 정수로 인수분해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소수 하나가 가우스 정수 소수로 이제 그러니까 b가 있으면은 b가 m 플러스 ni, m 마이너스 ni 이런 식으로 기하인 곱으로 표현이 될 텐데요. 제 말은 정수가 아닌 가우스 정수의 곱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그러니까 P 자체가 기하기 아니었다면은 최소한 이제 2개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제 zi는 그 인수분해가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우스 정수로 인수분해했을 때 이제 결국 2개의 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기하긴 거 2개로 곱했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 가우스 정수로 인수분해했을 때 2개의 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소수 하나마다 가우스 정수 곱이 1개, 이 자체가 기하기거나 아니면 가우스 정수 최소한 2개가 나와야 되니까 결론으로 a 플러스 bi는 이제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하면 이게 p 1개이거나 아니면 p1, p2 이렇게 소수 2개의 곱이거나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알파가 p인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고요. n알파가 p인 경우가 이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고 두 번째 경우는 지금 이 말은 지금 a 플러스 bi가 p와 p1과 이제 동반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우스 정수에서는 우리가 기하긴 원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p1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ip1이거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A든 B든 지금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A-BI도 결국 A-BI도 죄송합니다. A-BI도 P1과 동반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오는 것이 P1하고 P2가 같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n알파 하면은 이 어떤 소수 하나 있어서 p제곱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이 경우 이제 이 경우 지금 알파가 그 4개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알파가 P거나 마이너스 P거나 IP거나 마이너스 IP. 근데 이런 것이 기하기 되려면 우리가 P가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우스 정수에서 실제로 가우스 소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요것을 제가 유한체 다음에 이제 넣은 유한체 이 단원에 포함을 시킨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알파가 zi에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z는
z가 체인 건 아니지만 알파가 zi에서 기하기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zi를 i가 생성하는 아이디얼로 나눈 이 잉여환이 체라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 알파가 기하기라는 거는 알파가 zi의 극대 아이디얼이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zx 여기서 생각을 해서 zi로 가는데 이제 x제곱 더하기 1을 0처럼 취급을 하는 건데요. zi가 우리 사실은 zx를 x제곱 더하기 1, 요 아이디얼로 나눈 게 zi가 되니까요. 그리고 zi에서 알파로 나눈 것. 여기는 이제 알파를 0처럼 취급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을 0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이렇게 kill x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x제곱 더하기 1을 죽인다. 알파를 죽인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이는 순서를 바꾸어도 이제 그거 두 개를 이제 0으로 취급하는 게 결국 이 대각선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알파를 여기서 죽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집에 파리나 모기가 들어왔을 때 파리를 먼저 죽이냐 모기를 먼저 죽이느냐 그 죽이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알파를 먼저 죽이고 이제 x제곱 플러스 1을 죽이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방향 이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제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가우스 소수라는 것은 이 동그라미 친 이 잉여환이 이게 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알파가 소수 P라면 그러면 지금 이 알파가 그냥 P라면은 이거는 Z에서 P를 0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P를 0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지금 FPX에서 FPX를 생각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알파가 P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ZI 요거는 우리가 그 죽이는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FPX에서 이제 x제곱 더하기 1을 죽이는 것. 그래서 요거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가 P일 때요. 그래서 이게 체가 된다는 거는 이게 체이려면은 이게 원소가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대로 이 FP이고 이게 지금 2차식이니까 원소가 P제곱계가 되겠습니다. P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게 체가 될 때는 체일 때는 정확하게
x제곱 플러스 1이 fpx에서 기하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건 정확히 p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4일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zi를 알파가 p라면 p로 나눈 채는 이제 원소가 이제 p 제곱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살표처럼 우리 대수학에서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제 가는 과정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수학에서 또 이렇게 알아두면 유용한 그런 트릭이어서 이제 소개를 했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갈루아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